네, 아까 11번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할게요. 공유물 10번에 4번하고 11번에 1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는 무슨 목적이 없어요? 네, 공유하고 반대말은 합유거든요. 두 가지 구별하는 방법은 사업 목적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업 목적 있고 없고. 그러면 일필지를 만약에 뭐해서 갑을이 자 사가지고 지분으로 이렇게 표시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사업 목적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때 전원 동의가 맡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입니다. 또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 그게 뭘까요? 네, 공유물을 뭐 해달라? 분할 청구는 자유입니다. 근데 합유는 지분, 처분, 전원, 동의, 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분할 청구는 자유지만 방법은 어떻게 될까? 청구는 자유지만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분할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간다? 법원 단계 2단계 거쳐 가야 되는데 협의할 때 가장 좋은 게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현재 물건을 뭐 하는 거? 분할한다. 자, 합의했다 하더라도 가서 등기하게 되면 어느 때 취득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법률 행위니까 자동이 아니에요.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얘기고 협의가 만약에 안 돼서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하면 이 소 자체가 형성의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원 갔을 때 판결하는 것이 맞는데 판결 이전 단계에 조정 단계를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판결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판결하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조정관을 통해서 법원 가면은 경매 당하면 너희들한테 불리하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그래도 현물 분할하기로 하자. 협의했다.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판사들도 싸워요. 판사들도 법원에 왔으니까 이건 자동 취득이지 무슨 취득이 아니다. 등기 취득이 아니다 주장하는 판사도 있어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다수 판사들이 이건 등기해야 취득한다. 자동이 아니고. 무슨 단계에서? 조정 단계에서. 그게 판례 태도야. 이건 판례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조정도 안 되면 이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판결이 결국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이 판결이 형성에 속이기 때문에 오늘 형성자 많이 나오네. 이게 형성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을 형성시킨다. 그래서 판결 받아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취득이 아니고 이건 뭐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1번 지문은 10번의 1번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10번의 4번인가?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하여 공유 토지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그 다음 우측에 10번의 1번은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해서 조정이 된 때라고 돼 있죠. 법원 간 거예요. 그다음은 언제다? 자동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 이제 그 한 개 더 가면 안 되면 뭐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들어가면 그건 무슨 취득? 자동 취득. 그래서 형성 판결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편 넘겨봅시다. 352페이지. 자,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1번 질문은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게 이행 판결이죠. 네. 등기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요. 상속은 자동 취득이기 때문에 자,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 세 번째, 피담보 채권이 뭐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권, 3편 채권이 주가 되고 2편 물권, 8번 저당권이 종이죠. 무슨 관계 있어요? 주정 관계 있죠? 채권이 있어야지 뭐가 붙어요? 저당권 붙는 거 아닙니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에다 기재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다 갚았다. 네.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갚자마자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 맞는 걸까? 가서 이 등기를 싹싹싹싹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걸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동 소멸이라는 얘기죠. 이유는 뭘까? 이거 주종 관계 있어서 그런 거야. 주종. 주가 죽으면 종도 죽는다. 만약에 혹시 말소 소멸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이 채무 변제와 이 두 가지는 이것도 변제기 동시인 관계로 들어가요. 무슨 관계? 그러면 돈을 갚을 날짜 안 갚아도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럼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잖아요. 그러면 지연이자가 안 붙어요. 네가 뭐 할 때까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돈 갚으면 자동 소멸이 여기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건 변제기지만 이건 변제기가 아니죠.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채무 변제가 선 이행 의무고 지우는 건 나중 후 이행 의무잖아요. 선 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 없죠. 없는 자가 안 갚으면 뭐예요? 이행, 지체 빠져서 지연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두 가지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식 항변권에서 나오겠네. 항변권에서 이런 질문 나올 거 아니에요. 피담보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부정성 때문에. 자, 경매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죠. 경매 자동 취득.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됐다.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 등기로서 효력이 없죠. 간단해요. 국가는 욕심쟁이에요. 세금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 멸실되면 재활용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뭐 해야 돼요? 보존, 등기, 개설해야 됩니다. 자, 13번 갑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점유취득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권에 대하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통상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부동산 매수에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아까 뭐랬습니까? 매매 등청, 소시 대상은 되지만 현재 사용 수익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세 번째,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하는 소유권 등청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네 번째, 가등기에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뭐가 됐다? 그 등청은 채권이죠. 네.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네. 그럼 그 부동산을 취득한 누가? 제3자가 그 가등기권에 갖는 그 말소 등청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무슨 자로 들어가요? 소유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등청과 등기 신청권이 같은 내용에 걸립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기 청구와 신청권은 다르죠? 아니, 보세요. 신축했어요. 네. 신축해서 매매하죠? 네. 그러면 신축할 때는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 없어요. 네. 여기는 등기 뭐다? 법원 가서 신청해서 등기하는 거죠. 근데 매매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잖아. 등기 무슨 권? 청구권 던져서 법원 가서 이제 뭐야? 등기 신청하죠. 그 보통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누구 시켜? 법무사님한테 부탁하잖아요. 법무사.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무슨 문제가 없고 신축할 때는 신밖에 없어. 신축은 등청이 없고 뭐만 있다? 신청 뺏고 매매할 때는 뭐도 있고 등청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고 법원 가서 하는 거야 되니까. 근데 등청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거니까 이건 뭐다? 무슨 법상 권리다? 사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하고 뭐 구별하라? 이걸 신축하고 매매를 통해서 연습하세요. 신축할 때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 그러니까 신축은 등기 청구권이 없고 뭐만 있다? 등기, 신신. 근데 매매할 때는 뭐가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고 등기 뭐다? 신청권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해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야? 보존 등기. 여기는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제 또 말장난하죠. 보전 등기할 때는 무슨 문제가 없어? 이 문제가 없잖아. 보전 등기할 때는 무슨 문제가 없다? 등청권이 없지. 네. 뭐만 있어도. 신청권. 근데 이전 등기할 때는 등청. 두 가지 다 있지. 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신청권 가지고 앞에서 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이거? 이런 게 있었죠. 자, 갑이 을한테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한테 가서 대물 변제하고 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등기 신청은 뭐라고 되고요? 공법상 행위고 대물 변제는 무슨 행위? 사법행위. 그러면 을이 병이 본 건 이걸 본 거죠. 네. 이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령 이 기본 대리 권한이 뭐라 할지라도 공법 행위라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네. 이게 여기서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권한 넘은 무슨 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 권한은 뭐라 할지라도 공법이라 할지라도 넘은 것이 사법행위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라. 거기서 등기 신청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이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지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찬바람 불어오는 9월달 가가지고 야 등창호 등기 신청 헷갈리면 지금 골치 아픈 거야. 그 기본 개념을 잘 다져놓으란 얘기예요. 됐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을은 병토지에 있는 값의 X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건물을 인도받고 서류를 교받았지만 아직 모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미등기 매수인이죠. 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니까? 지금 갑입니다. 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갑의 채권자가 여전히 소유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강제 집행하더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죠. 등기 안 했으니까. 네. 두 번째, X 건물로 인해서 병토지가 불법 점유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병토지가 뭐하고 있으면요? 그럼 병은 무슨 자예요? 네? 을은 병토지 위에 있는 갑수의 건물을 매수 완납했잖아요. 그럼 병은 무슨 자예요? 토지 소유자 아닙니까? 그럼 토지세는 당연히 X 건물 철거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죠.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 건물 점유를 뭐 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건물 점유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점유권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은 X로 생긴 과실 수취권을 갖는다. 현재 뭐하고 있으므로? 점유하고 있으면 과실은 누구 거? 을 거. 다섯 번째,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는 정이 있죠. 네. 그러면 을은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병도, 정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이전 받았죠. 네. 그러면 최초의 매도인 갑이 현재 정한테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행사할 수는 없죠. 네. 뭐 할 권리가 왔기 때문에. 점유 사용할 권리. 지금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권리가 있다고 그랬지. 점유권 아니고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이 소임을 반환 들어오면 그 점유 사용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 X. 자, 15번 가봅시다. 15번에 일단 소유권 저당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소, 지지전, 유질저 어디만 걸려요? 지지전만 걸리죠. 점유권, 소유권 안 걸리고 유질저 안 걸리죠. 그 맞는 지문이죠. 물권 포기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자동취득, 등기취득. 법률행위는 자동취득, 등기취득, 등기취득이죠. 세 번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입니다.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할 수 없을 건 당연할 것이고 전속기간에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뭐 없이도 자동 소멸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갑토지에 을이 뭐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 취득한 병이 있죠. 그럼 등기부상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세요. 갑구에 누가 있고요. 토지 위에 을의 지상권. 을이 지상권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병이 저당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뭐 갖고 있고 저당권, 지상권 취득한 후 다시 그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병이 있죠. 이때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네.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생사 사도 관계없겠죠. 뭐 기억나? 그렇지. 위가 취득하면 살리고 아래 거 취득하면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결국은 선생후사 기억하면 되잖아요. 무슨 후사? 꼭 저당권이 아니더라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앞에 있는 지상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가 취득할 때는 죽여도 좋단 말이에요. 선생 뭐다? 후사. 5번도 다른 건 다 문장으로 가다가 혼자서 갑, 을, 병 나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요즘은 이렇게 출제할 때 갑, 을, 병 나오면 다 같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나씩 내면 잘 안 냅니다. 윤지 아세요?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장 읽을 때 그러니까 선생후사는 아는데 이게 응용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그러니까 1, 2, 3번 읽다가 지쳐가지고 밑에는 못 읽어.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야지 읽을 수 있는데 학결은 풀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민법 들어오면 읽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안 분배를 해야지. 아니야 또 그것도 민법 다 풀다가 또 민법에 피로가 돼가지고 또 학교 들어가가지고 또 힘들어서 해결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누란 말이야. 학결은 20개 풀고 민법 20개 푼다. 그러면 20개만 풀라 그러면 자기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학결은 20개 나오는 제목이 머릿속에 있고 난 그것만 풀고 모르는 지문은 무조건 패스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다 풀려다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다 읽다가 시간 다 가고 초점 흐려지면서 열받고 그러다가 중간에 읽다가 정신줄 논다니까 안 읽혀져 글자가. 그러니까 학결은 20개하고 민법 20개 제목을 딱 선택해서 나머지 20개는 뭔지 모르지만 난 무조건 패스한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민법도 딱 20개 해가지고 내가 제목이 없는 것이면 뭐야 무조건 패스야. 그냥 무조건. 패스하면 시간이 세이브가 되잖아. 근데 시간을 세이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65번부터 80번까지는 못 읽어. 거의 찍어. 그래도 시험 보고 나면 그래도 어쨌든 뭐 점수 나와. 그러니까 그걸 전략을 잘 세우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건 소멸 같은 얘기는 마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점유권, 소유권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